금강산 관광 재개촉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5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 모두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경선 이틀 후에 약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총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저희하고는 좀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당선됐고, 또 보궐선거에서 최문순 지사가 거듭 당선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는 매우 어려웠었는데, 총선 전까지만 해도 역대 보궐선거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신 그런 당이라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자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성원해 주신 점을 너무 저희가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진중하고 성실하게 정당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또 중앙당에서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이번 총선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강원 지역에서 아주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을 하게 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자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뜻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남북 6.15 정상회담 이후 정말로 금강산을 관광한다는 것이 처음에 6.15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육로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실현이 됐습니다. 저는 해로는 한 번도 가보질 못하고 육로로만 2번을 가보면서 이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들어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금강산 관광이 끊겼습니다. 끊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입은 경제적 피해가 아주 막대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쪽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서 화진포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더구나 새로 신축한 가게들은 투자는 많이 해놓고 바로 문을 닫는 바람에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최소한도 실질적인 피해액만 해도 한 1,300억, 내 1,5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잠재적인 피해까지 말하면 수천억 큰 피해를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박광자 씨의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서 정치적 판단 이명박 정부가 너무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강원도에는 경제 활력소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단절시켜가지고 많은 피해를 강원도에 미치는 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교체해야 다시 이제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보면은 1년에 한 20만 정도씩이 다녀간 셈인데 다시 이번에 활성화가 되면은 적어도 이 동해안 경제권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5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춘천과 속초 간에 동서 고속화철도 건설하는 거하고 설악산에 오색로 럼프웨이 만드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아마 가장 수건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당에서도 이 수건 사업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했고 또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 정권을 교체해서 비로소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이 지난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과정에서 제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대표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동지들의 뜻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당 지도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7월 박광자 씨 피격 사건 이후에 중단돼서 이것 특히 고성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식당 협회호 판매 감소로 이미 1,300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 2007년에 50세대 130명이었던 이 결산 가정이 현재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방세 53억 원이 체납된 상태로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금강산 관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주무장관이었던 저는 평양을 방문해서 북의 고위 당국자들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측에도 한반도의 평화, 화해 협력을 바라는 세력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 이후 지난 4년 동안 북측의 강경파들만 득세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재개가 관광 재개가 이것의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남북관계로 인한 신냉전 체제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의 극복이 민생제일주의로 가는 첫걸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로 한반도의 위기와 긴장을 녹이는 봄이 와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그래서 고성지역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금방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강원도의 3대 핵심 현안 지도부가 관심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드리고요. 이 3대 핵심 사업이 일시에 해결되는 방법 역시 12월 대선 승리입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12월 대선에서 강원도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의 색깔론, 종북 논쟁 불붙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친일 종북 세력의 원조가 누구인지를 명쾌하게 상기시켜주는 한마디로 이 총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덧없는 색깔 논쟁에 갇혀있기보다는 민생과 직결된 보편적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
또 현안인 검찰개혁, 언론민주화 등 우리 당이 민생과 현안에 직결된 일들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대선 예비 주자들이 연일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몇 분이 더 곧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새 지도부와 대선 예비 주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 지도부는 대통령 선거 6개월을 남겨두고 구성됐습니다. 새 지도부의 임무는 분명히 대선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와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당 대선 예비 주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도부가 국민들께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국민들께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그런 시점이다.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거론됐던 것처럼 대선 예비 주자들이 민생 현장 체험을 하고 혹은 대선 주자 원탁 회의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후보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의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 고성군청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강원도 지부장님과 또 우리 강원도를 맡고 있는 지역위원장님들 여러분들과 강원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각별한 남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신문을 펼치니까 일본이 이 원자력 기본법에 국가 안보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삽입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된 거죠. 어제 그제는 한나라당과 연일 제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KAMD 한국과 미국이 2+2 회의를 워싱턴에서 가지고 난 후에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북한의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용 방어용 미사일 체제를 만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운용 체계를 통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중국 견제용 또는 중국 위협론을 말하면서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남북 간의 긴장도 높아졌고 동북아의 긴장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평화를 추구할 때 번영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동북아가 상호 군축이 아니라 거꾸로 군비 경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상징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도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평화 시대를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약속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의 목적이 단순히 민주당 정부를 만든다가 아니라 이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기약하는
그런 정부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성군청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면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모든 한반도의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이 원자력 기본법에 안보 목적 용도를 추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간 NPT 체제 하에서도 일본만큼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다른 나라가 핵 재처리하는 것은 금기시 됐지만 일본이 핵 재처리하는 것은 상업용 목적이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잘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 체제 내에서 일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실상 일본의 극우적인 국내 정치 분위기와 또 대중국 견제라는 일본의 그 포장용 명분 이런 것에 미국이 좀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플루토늄 양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려 30만 톤 이상 또는 50만 톤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북아가 이렇게 군축이 아니라 군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 우리가 KAMD를 하고 와서도 이것이 동북아 이 군비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또 다른 주의해야 될 점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교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 무능한 이명박 정권이 내치에 있어서는 또한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도스 특검 수사에 있어서는 특검이 아니라 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행 동기 없는 범행, 범행 동기가 빠진 범행, 달랑 의원의 비서 두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도 인터넷 도박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그런 범행 동기를 꺼내놓고 특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모두 다 특검이 만진 것은 전부 다 국정조사를 다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치와 법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혐의에 있어서는 후화무치할 만큼 뻔뻔하고 외교에 있어서는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비전과 전략적 마인드도 없는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교체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권 교체에 우리 다 함께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알펜시아 문제로 매일 1억 2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이 강원도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김진선 전 지사입니다. 이 김진선 전 지사는 현재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시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초당적 협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국가대사입니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은 대선을 준비하고 대선을 치르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제 김진선 지사는 강원도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이 국가대사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를 뒤로 돌아가게 만들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에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진선 지사의 빠른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남북관계는 10년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접경 지역인 이 강원도, 고성을 포함하여 이곳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나 경제협력 사업 등도 모두 파탄나 있습니다. 이 대북 인도 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 등에 사용돼야 할 남북협력기금이 폐지돼야 할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이 2011년도만 하더라도 1조 153억 중에 426억 쓰여져 있습니다. 3% 쓰여져 있습니다. 올해 2012년 5월 현재 1조 60억 중에 307억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이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2012년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2012년 올해 6,500억 7,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상가족 교류 지원이 3천만 원, 대북 수혜피원 지원이 4,800만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무마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관봉 찍힌 무마 비용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남북 협력 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 비용이 필요한 정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만성적 식량난, 의약품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골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종골입니다. 지난번 강원에서 크게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함께 뵙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때 강원에서 큰 성원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공허하고 빈 우리 강원도의 마음을 꼭 민주당에서 지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진영직 최고위원을 관철해보겠다는 약속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사정을 꼭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위원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 출신의 우상호 최고위원과 함께 강원도가 다시 큰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강원도를 보면 우리 민주당이 보입니다. 이번 총선 때도 미사일, 북한 미사일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참패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강원도가 힘들어졌습니다. 남북 평화가 민주당이 지키는 남북 평화가 바로 강원도의 돈이고 경제입니다. 그러나 이 MB 정부는 반평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긴장 정책으로 강원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강원도의 목적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남북평화에는 북한의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어려운 장벽을 느낍니다. 북핵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이 특히 동북아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북핵을 제한하고 완화하고 남북 평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또 굴종적 자세로 어제 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본의 핵 무장 야욕이긴 합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그 대응이라는 것은 가관입니다. 추미애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반핵 그리고 평화 헌법을 추진했던 일본은 스스로 전범 국가로서 과거를 사과하고 미래에 보상하기 위한 의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일본이 핵무장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법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자력 기본법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핵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에서 우주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현재 특혜 힘입어서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으로 볼 때는 약 10,000개 정도의 핵폭탄을 당장 만들 수 있는 이제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안보와 외교에 무능한 MB정부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외교부의 급한 전문을 보니까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이 현안과 관련해 설명해온 것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 외교부에 법 규정하는데 허락받고 규정합니다. 꼼수를 썼습니다. 그동안 일본 북 이 개정안 절차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진행하다가 이제야 드디어 공식적으로 개정이 되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느낌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좀 약해 보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긴장과 좀 강해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적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굴종의 역사는 정말 깊습니다. 박정희가 정치자금 받고 한일협정 팔아먹은 그 역사부터 시작입니다. 박정희가 누굽니까? 지금 대세론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아버지 아닙니까? 3억 달러 무상보증 받은 채로 한일협정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가로채어 일본으로부터 비밀 받은 정치자금이 누누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김동하 그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 재경위원장이라는 분이 1억 3천만 불의 청구권을 미리 받아먹었다. 약 2천만 불의 달러를 선거자금으로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런 뒷거래와 중간 가로치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정희 일본의 굴종의 역사는 드디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이 일본 굴종의 역사, 그리고 남북 긴장, 일본의 친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되고 있다라는 점을 정말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강원에서 절대로
남북 평화 없이는 강원의 발전이 없고 남북 긴장으로는 강원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대명제에서 남북 긴장을 극책하고 저 멀리 친일 핵보유를 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에 가장 앞장서서 강원도가 나서서 최고위원 대의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강원도에서 강원 정부를 만들어줘 민주당의 정부를 만들어줘서 최문순 지사의 승리를 만들어준 우리 강원 도민과 함께 이 대세의 남북 평화의 기점, 남북 평화의 중심을 강원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곳 강원도 출신 우상호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강원도 도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원도 출신은 처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소통의 통로가 되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또 우리 최문순 지사와 함께 민주통합당 내에 강원도 연구의원들 간담회가 서울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현안을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정부 여당의 헛 공약에 늘 농락당했습니다. 강원도 선거 때만 되면 강원도 발전시키겠다고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데 강원도를 위해서 뭐 하나 해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동서고속철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이게 공약사항이고 예산까지 배정해 놓은 상황에서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밖에 안 되는 강원도에서 사업 타당성, 말하자면 경제성을 따진다면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있는 포항에서 철도 사업 같은 경우도 경제부처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형이라고 그래서 대통령형 지역은 수천억씩 돈을 풀어부어서 타당성 없는 철도 공사하면서 왜 유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은 착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강원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민주통합당이 목소리를 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끝끝내 임기 중에 이 사업을 관철하지 않으면 정권을 바꿔서라도 강원도의 3대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결국 남한 경제 문제입니다. 이곳 고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북한을 혼내주고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애꿎은 남한의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입고 있습니다. 고성같이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서 연간 1,300억에 달하는 피해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사실상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 경제의 문제이고 남한의 서민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문제는 즉각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문제는 복잡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고성군 경제가 바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각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 북부 지역의 경제 문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돼서 지난번에 있었던 4.1 총선 이전의 새누리당 내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에는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했던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수사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새누리당의 선거 부정 문제, 당원 명부 유출 문제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이 5차례 이상 논평을 통해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거 부정 혐의가 있는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 증거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강원도당 위원장님, 조일현 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이렇게 분단된 나만의 끝당이지요. 지금 찾아오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황정국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도당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강원도는 그 중에서 또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그리고 고성은 분단된 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통일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시고 그리고 강원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주시고 또 타들어간 고성 군민의 이 심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후에 가장 피해를 입은 도가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많은 피해를 더 입은 곳이 이 고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강산 재개, 관광 재개를 촉구해 주시는 그러한 모임 또한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성군과 강원도를 대표해서 강원도당의 이름으로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늘상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한다. 저는 이 말에 핵과 같은 전쟁은 전쟁을 나눈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쟁 준비에 열광하는 저 북녘의 북한 당국에게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경색 일관 그리고 대결 일변도의 정책을 끌어오르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 양 당국이 금강산 관광 개발을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고성군에게는 무너진 경제의 살림이 단초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산가족의 상공과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길이 이쪽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당은 지난번 그렇게 많은 강원도가 피해를 보고 고성군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게 9석을 다 준 이유는 미운 사람에게 한 개 더 준다고 강원도민과 고성군민이 새누리당에게 미워서 표를 다 주고 의석을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개 봉우리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오늘 중앙당 지도부가 찾아오신 이 기점을 통해서 새롭게 강원도가 도당과 함께 노력을 해서 돌아오는 12월 대선에서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고성과 강원도 대한민국의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미래를 여는 그런 강원도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지도부와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말로 요즘 하는 짓을 보면은 권력의 신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관한 어제 검찰의 발표, 또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발표,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검찰의 발표, BBK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한테 다시 한번 강원도에 와서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릉의 권선동 국회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총선 2달 전인 2월 5일 날 모 교회 목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어 선관위가 적발을 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예 검찰은 아예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것조차도 수사를 안 하는 이런 검찰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또 홍천 횡성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여기 계신 조일현 강원도당 위원장을 지난 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허위사실이 전부 무혐의 처분되고 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6월 20일자로 황영철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또한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불편부당하게 야당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를 하고 여당 의원에게 대해서는 수사를 지체하는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곧바로 그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